안녕하세요. 오늘 내란특별재판부 제7화에서는 내란특검 추규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내란정당 해산의 길이 더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2024년 10월 이전부터 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것 같은 이 내란특검의 수사 상황과 폭탄 발언들이 난무했던 내란재판 하나하나씩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험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임태훈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멋진 벨벳 옷 입고 나오셨군요. 네. 의상이. 네, 오늘 조금 저도 이제 좀 화사하게 가려고 합니다. 오늘 네. 내란특검이 많은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특검이 오늘까지 수사 상황에 대해서 조금 좀 정리를 해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여쭤보는 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냐, 네. 기각될 것 같냐 이걸 물어봐요. 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더 진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란 특검의 정당인을 최초로 내란죄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초유사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는 오늘 설명을 했고, 네.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할 내용들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주목할 것은 우리가 통진당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발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범죄 혐의가 내란 이제 음모, 예비 이런 거였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스치기만 해도 구속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스치기만 했는데 정당이 해산이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통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네, 두들 부수러 왔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을 반추해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돼도 12번을 더 발부돼야 되는 사안인데 굉장히 늦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 내란특검이 외환죄에 대한 기소도 다음 주 중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이 좀 덜 알려졌던 부분이 외환죄 수사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진작에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일반 이적죄 적용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도 형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외환죄도 외환죄 벌목에서 이제 외환이 이제 외국과 통모하여의 관계인데, 네. 일반 이적죄는 사실상 국가보안법에 나오는 사안하고 비슷한 거라서 이것을 적용하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무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비난을 면하기 좋고, 또 하나는 실제 전쟁을 유도하려는 행위, 즉 이제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그리고 유엔 사령부 이런 것들을 다 속인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국익을 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한 위반에 대한 것과 정전 협정에 대한 주최 측이 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전 협정의 당사자는 유엔이고요. 유엔 사령부고, 유엔 사령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유엔사 임무를 이제 위임한 것이라서 중립국 감독위원회, 즉 이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국가들이 다 지금 무관들 파견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외교적 관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내기란 사실상 어렵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색깔론도 네. 펼치기가 어렵다. 어렵다. 예. 그래서 이제 외환죄 관련해서도 사실 많은 그 내란 특검이 사실 가장 좀 까다로웠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다음 주 중에 기소를 한다고 발표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란 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란 정당 해산에 더 한 걸음 가까워졌나 하는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쟁이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 같아요. 전쟁이라고요? 네. 전쟁은 본인들이 벌써 일으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내란을 내란을- 일으킨 건 본인들인데 맞아요. 이제 와가지고는 전쟁이다 그러면은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또 지금 내란을 또 선언한 건가? 그래서 제가 늘 네. 제가 방송을 계속하면서 국가 전복을 바라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어제 그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시정 연설을 대통령이 나오셨을 때 마지막 시정 연설이 될 것이다. 뭐 이따위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따위 소리 하기 전에 내란이나 막지 그랬냐라는 이런 저의 약간 조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살펴보면 오늘 내란 특검보 이제 박지원 내란 특검보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간의 통화에서 윤석열이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좀 이렇게 알려주긴 어렵지만 분명히 제가 알려드릴까요? 알고 계세요? 구체적인 건 이런 거죠. 이미 저희가 2018년에 박근혜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 계엄을 하려고 했던 문건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계엄 문건에 보면 의결 정족수 미달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미 기존의 이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 계엄 문건에 문건에 이미 의원 정족수 미달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한 페이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보통은 계엄을 시도하는 것 측에서는 계엄을 이제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의 그 작전으로 이제 이미 취급이 들어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와 계엄 해제 있군요. 의결권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해제시키면 안 되니까 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문건에 담겨져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의원 정족수 미달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돼 있냐면 구체적으로 의원들을 그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해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리 여당과 네.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박근혜 때랑 이제 유사한 형태로 이미 이제 그거를 참고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미 참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에 저희가 이미 문건을 폭로했고 네. 많은 시민들이 그 문건을 보고 계엄을 해제시키려면 국회가 의결권 행사하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2018년에 예방주사를 다 맞아서 시민들이 학습이 되니까 여의도로 몰려간 거죠. 네, 코로나 백신 같은 역할을 그런 거죠. 하셨다. 그래서 뭐 군인권에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저는 군인권센터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거 예방을 했다. 비밀 문서 공개했다고 저당이 저를 몇 번 고소했는지 아세요? 2차례 고소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고소장에 두 번째 고소장에 구속시키라고 막 적어놨어요. 이 계엄 문건은 비밀 문건인데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군사 또 기밀 못하고. 문건인데 이게 어떻게 시민 단체가 폭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군사 기밀을 누설했으니까 군사 기밀 누설로 임태훈을 체포 구속시켜라라고 막 적시해놨어요. 진짜요? 타부위원비 받았죠. 와. 왜냐하면 네, 박수를. 구테타. 그 덕분에 우리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김인석 총리가 계엄 얘기했을 때 제가 맞다라고 얘기했더니 네. 너무 마탱이 같구나 나보고 한 사람들 빨리 사과 좀 했으면 좋겠네. 지금 사과 네. 안 하고 있습니까? 사과한 사람들이 많죠. 지금 맞죠? 네, 그러니까요. 탄핵 광장에서 의원님들이 내 손잡고 난 그때 몰랐어. 막 미안해 그랬어요. 이러셨군요. 근데 여튼 이게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요구했을 때 노만석한테 요구했어. 네. 노만석이 부장검사할 때 이 계엄 문건 수사를 했거든요. 저 노만석
그 부장검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의결 정족수 미달시키려고 여당 내 협조하려고 했던 인사가 누군지 수사해라. 안 했어. 그러면 노만석이 그럼 과거 기무사 계엄 사건도 이제 수사를 했었단 말이야. 말아먹은 사람이시지. 야, 이거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조현천 서부지법에서 재판받는데요. 네. 내란 음모에 대해서는 예비 전혀. 음모는 그 기소도 안 됐어. 그럼 노만석이 지금 몇 년 동안 똥을 싸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 문건에 의해서 그 소름. 의결 정족수 미달시키기 위해서 방법 중 하나가 네. 집권당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이 한 명이 당시에 누군가가 통모했어도 그 정당은 위헌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법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미 기무사 계엄령 그 사태 때 이미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불법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장이 이제 어떤 한 작전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이제 군사 작전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군사 작전으로 이 사실 포교력 위반으로 구금을 해라. 네, 근데 네. 이것이 박성재 그 이번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그 포고력 위반 구금을 위해서 이제 그 수용 시설을 확충을 해라 이런 네.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되면 하나의 그 작전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그렇죠. 있겠군요. 예. 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계엄군이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계엄군이 먼저 출동해서 국회 본청을 에워싸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경찰이 아니라. 네, 경찰이 아니라. 그런데 그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의원들이 너무 빨리 도착했어. 맞아. 그리고 계엄군이 너무 늦게 도착했고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내란 이게 청산해야 된다라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그냥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아무도 안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는 근데 한 명 죽기 시작해 한 명이 피만 봤어도 저는 그때 걷잡을 수 없다고 이건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날 밤, 그 겨울 네. 한겨울 밤에 이제 사실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그쵸. 1주년이. 네. 저는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그런 그 이벤트를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 날 그 계엄을 막은 이 어떤 세레머니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한번 담타 넘고 그리고 그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번 더 담타 넘고 국민들 그때 막았던 국민들 거기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막았던 이것을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당시에는 저는 지금쯤이면 내란 재판이 1심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었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이잖아요. 그렇지 못했죠. 이게요. 국회가 국방위 때 저를 막 불러냈어요. 계엄문건 폭로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막 질러댔거든요. 네. 그 돌발 영상도 있긴 한데 네.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가감도 아닙니다. 근데 사전에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기무사에 그러니까 방첩사 수사관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먼저. 한동훈 체포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에 보면 체포를 하게 뒀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씬 이재명 듭니다. 네. 대표를 당시에 체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우상호 의장을 우원식 의장. 그러니까 우상호 아니죠. 네. 우상호 비서관을 의장 네, 만들었네요. 네, 네. 우원식 의장을 체포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이제 아찔한 부분인데요. 정말 아찔하죠. 제가 이제 김어준 씨 방송도 나가서 그렇고 조정식 오마이TV 나가서도 얘기한 게 네. 조성식. 네, 조성식 죄송합니다. 조정식 의원이시고. 의원이죠. 네. 그래서 여튼 근데 핀셋 계엄 할 거다는 얘기했어요. 네. 그 핀셋 계엄이 뭐냐면 대통령 관저 바로 옆이 대법원장 관저고 그 관저 바로 옆이 국회의장 관저라서 네. 그냥 여기 경호원들이 가서 네. 잡아오면 돼. 음. 심지어 우원식 의장을 경호하는 경호팀이 네. 그냥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면 돼요. 네. 왜냐면 여기도
경찰이 경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 체포라든가 네. 국회의장 부의장인 이하경 부의장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4명만 체포하면 끝났죠. 사실 끝나는 거예요. 끝났죠. 예, 뭐 14명까지 안 해도 돼. 음. 사실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이제 극렬하게 윤석열을 싫어하십니다. 당연하겠죠. 딸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쟤네들 바보다 하면서 그 하루 전날 연말에 이제 국회의장이랑 그 야당 대표랑 모여서 이제 대통령이 내년부터는 잘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그 막년회가 아닌가 이제 그 어쨌든 그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이제 뭐 식사 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자고 해서 사실 초청해서 그 밥 먹으면서 계엄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그러면은 그 공간에 이미 이제 밖에서는 이제 그 식사 자리 안에서 막 술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밖에는 이제 계엄군이 둘러싸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 네. 그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를 못 움직이게 하고 뭐 이렇게 했었으면 굉장히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그 정도도 생각 못한 멍청이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전날부터 동선 파악하고 마지막 일정이 어딘지 거기서부터 미행하고 네. 그냥 거기 잠복하고 있다가 네. 계엄령 딱 터지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납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여인형이 네.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선배님 이재명 소재가 파악이 안 됩니다. 바보 아니야? 그 국수본부장한테 전화해야지. 소재 파악은. 왜냐하면 국내 수사권이 없는데 그렇죠. 위치 추적을 못 하는데. 못하죠. 지금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거 다 그래서 못하게 여인형이 만들어서. 바보인 것도 참 다행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다 구멍이어가지고 다행이라니까요. 그냥 오랫동안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할 줄 몰라.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 내란 특검도 이 방송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러면은 이 근거로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냥 그 표결을 참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이게 내란의 중요 임무가 되나? 라는 그 의심을 많이 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미 기무사 계엄 사건 때 계엄령 사건 때도 이 표결 방해라는 것이 하나의 계엄 선곡 작전에 이제 포함이 됐었다라는 네. 부분을 내란 특검에서 그것까지 이제 범죄 소명을 하면은 네. 이제 사실 이 표결 방해 행위가 엄연하게 계엄 방해 행위의 계엄 성공 작전에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그 계엄 관련해서 네. 이제 예전 문건을 네, 네. 좀 보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게 그건 거죠? 폭로했던 네. 문건을 보고 있는데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국회에 의한 네. 현 상황 가정해서 네. 사법 치안 기능 마비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후 일부 국회의원 및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한 시위 원천 봉쇄 조치에 극렬히 저항을 하면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에 가결 시도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해제해야 한다고 헌법 77조를 명시해 놨어요. 그러면서 주요 조치 방안 고려 사항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현 국회는 그 당시 국회는 네. 여소야대 전국으로 네. 의결 종족수 충족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별표해놓고 국회의원 총 299명 중에서 진보 성향 의원이 160여 명, 네. 보수 성향 의원이 130여 명이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국민의당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는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원 설득 및 해제 요구 직권 상정 원천 차단해야 된다라고 적시해놨어요. 그래서 여당을 통해서 네.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미 2017년에 이런 문건을 만들어놨고 네. 이 문건에 의해서 추경호에게 이렇게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당정 협의 제안 시
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네.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낚아채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사령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 그럼요. 그래서 계엄사령부는 네.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네.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중 처리 관련 경고문을 발표를 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포고령에 근거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합수단 여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잖아요. 네, 여인영이 이거 수사단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권고 후에 사법 처리한다. 그리고 검토 의견이 이거예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 시 계엄 해제가 불가피한 바 당정 협의를 통해 직권 상정 및 표결 저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추경호한테 이걸 주문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죠. 이거 혹시 그 부분만 조금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드릴 수 있죠. 이거는 예. 크게 봐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같이. 너무 소름 끼친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그때 여기에 시도하지 그렇게 돼 않았던 있어. 것들이 지금 다 지금 했다는 여기 거잖아요. 2급 군사 기밀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래서 나를 군사 기밀 군사 기밀 2급이야. 맞네. 근데 이거를 국회에 줄 때 송영무 장관이 기밀 문서 아니니까 기밀 해제하라고 지시해서 해제된 걸 국회에 보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폭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추경호에게 표결을 방해하라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이 근데, 문건과 대비해서 그럼 이 문건을 지금 내란 특검은 갖고 있을까요? 아 이거 공개돼 있다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까지 이제 그 법리가 미쳤을까라는 아이 거지. 뭐 내란 특검 우리 홈페이지 꼼꼼히 다 봤더만. 아, 다 맞아요? 내가 고발인 조사 가니까 그 수사 검사가 우리 홈페이지 꼼꼼히 다 보고 해병 특검 관련된 것까지 다 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과거 문건 기무사 계엄 문건도 다 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법리 많은 걸 하셨던데요라고 아. 검찰 수사관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걸 안 봤으면은 약간 개헌방위대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구방위대 아니고 개헌방위대. 저쪽 입장에서 계엄 방해되지. 그러니까 개헌 방해되고 우리 입장에서 개헌 방위되고. 완전 네. 개헌 방위대.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사실 기존에는 오늘까지도 이제 심지어 한동훈까지도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표결을 갖다가 자유롭게 이제 뭐 방해받지도 않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했느냐. 뭔 소리야 계속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그러면 재밌는 상황이네요. 그때 당시에 그 당정 협의체로, 그러니까 2016년 당시에 이제 기무사 계엄령 그 사건에서는 당정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2017년 네. 당정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면 지금 당시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할 때 당대표는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제 쏴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니까 배제된 거지. 원천 배제가 됐고 그래서 추경호가 됐군요. 그럼요. 이제 뭔가 큰 퍼즐이 약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평시 계엄 시 우린 이미 알고 있었군요. 선포 시의 고려사항, 합동수사기구 설치할 때 유관기관과의 통제 방안, 계엄 군사법원 설치 운영 계획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냥 고발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그날 대법원이 움직였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지금 이제 읽어주셨던 그 2급 군사기밀 그 이제 페이퍼를 보니까 그거 작성했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 때 이제 그 계엄에 관련해서 작전 땄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팀이라고. 지금은 여기 엉성해가지고 원성에 빠져가지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성이 이제 섰겠네요. 그런 의미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해당이 된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란 특검은 추경호에 대해서 이 문건 저희가 폭로한 문건에
따라서 근거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아유 그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사람을 그리고 당시 집권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그냥 정치적으로 한다?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당시에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양 당의 그 이제 원내대표단들에게 국회로 모여라라고 했는데 그 2분 뒤에 갑자기 당사로 모여라고 이제 추경 원내대표 그렇게 의원들한테 이제 그런 행위 거죠. 자체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을 방해하는 거죠. 네. 네. 그럼 이거는 그냥 그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이제 계엄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됐고 이것에 따른 어떤 하나의 행위로서 했던 행위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위해서 소집령을 내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의원 소집령을. 네. 여기에는 갈로 안에 묵음 처리된 게 있죠. 어떤 건가요?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친위 구태타다라는 것을 초기엔 인지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거나 것인 거나 아니면 이게 불법 계엄 정도로만 인식한 거지 네. 당시엔 내란이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친위 구태타라는 표현을 저희가 처음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냥 구태타가 아니라 친위 구태타.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친위 구태타는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때까지. 최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을 빨리 해제시켜야 된다라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의 소집령은 묵음 처리된 게 있는 겁니다. 국가를 전복하려는, 즉 의회를 전복하려는 친위 구태타를 이게 불법 계엄령이기 때문에 빨리 모이세요라는 게 묵음 처리되어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상대방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게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몰랐다 그러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지금 몰랐다고 하고 몰랐다 지금 그러면 도대체 계엄- 왜 모인 거야? 계엄을 그 집에서 자고 사전에 알지 있어야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과 네. 논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걸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 그 우리 방송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저도 거의 매일 뉴스를 보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그 당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뭐 막 그 국정조사 준비위원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무사 그 계엄령 그 당시 이제 뭐 추미애 당 대표였죠. 네, 네. 그때 이제 막 발표를 하고 했을 때도 막 이게 뭐 말도 안 된다. 처음에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저도 이제 이거는 사실일 거다라고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담겨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더는 이것이 민주당 여당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어떤 그 이미 기무사 계엄령 그 성공을 위해서 작전으로 하나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군요. 사실 그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에 대해서 약간은 저는 재판부가 신뢰 가지 않아서 조금 약간 좀 그렇게 이렇게 어떤 재판부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영장 전담 재판부는 기대할 게 없죠. 네. 저는 뭐 기대 난망인데요.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이제 실질 심사를 그러니까 표결부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표결하는데 뭐 표결해서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돼야 되잖아요. 네. 가결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가결된 것을 기각시키는 것은 사법 구태타이기 때문에 뭐 진압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영장 전담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하는 순간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줄만 짧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기각시켜도 상관없어. 그리고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한번 해보고 대세 지장 없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줄만 짧아지는 거고 또 하나는 사법 불신만 국민들한테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각해도 상관없다. 1. 두 번째 기각해도 상관없다는 데 있어서는 뭐가 있냐면요. 기소 붙이면 돼요. 네. 그러니까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의 네.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됐다 해서 재판이 늘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건 내란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직위원이 그 내란 재판을 다 망친 거를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다른 부장 판사들이 불만이 많아. 맞나요, 진짜? 그럼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아니 그거 보세요. 그 이진성 재판장, 이진관 재판장 보세요. 먼저 선고하게 생겼어 지금. 먼저 선고하려고 하더만요. 아니 먼저 선고한 게 맞죠. 네. 내란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재판장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간단 말이에요. 백대현 판사도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기소 붙이면 불구속 기소라 할지라도 재판 신속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법무부 장관은 빨리 1심 판단 받아보거나 해서 위헌정당 심판 바로 착수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거 안 하면 또 이제 법무부 장관 이제 요거도 먹겠죠. 뭐 요거도 먹는 정도가 아니 아니라. 저는 초기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날 다음 날 아침에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에서. 맞습니다. 대표자 임시회의 소집했을 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위헌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 국민의힘은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쿠데타를 일으킬 정당이 어떻게 당연하죠. 그 국민의 낸 세금을 교부금을 받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뭐 전쟁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런 사람들은 빨리 법적 심판을 받고 저기도 빨리 해산돼서 딴 살림 빨리 차려야 돼. 뭐냐면 윤석열하고 같이 감옥 옆방에 갈 사람들 빨리 들여보내고 나머지 이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머리 박아 하는 사람들은 다시 국민들한테 뭐 없던데요. 없어? 없던데요. 없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저는 저 정도면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아남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아니 역할 분담을 해야지. 너는 순장조, 나는 이제 살아남는 거. 그 역할 분담을 지금 오늘 어젠가 마스크 끼고 나와가지고는 다 뭐 그 죽여라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저는 추경호가 기소가 되면 각자도 생각하기 바쁠걸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금 어제 재판 나온 모습 보셨잖아요. 감빵 다이어트 대단하던데요? 감빵 다이어트가 아니라 사람이 일단 약호가 다 죽었잖아요. 네, 그 되게 인사도 이렇게 깍듯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홀쭉해지시고. 그 기세는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고발 사주 때 저 그 뭐지 무슨 국정원 그거라고 제일 먼저 헛소리 많이 하셨는데. 국정원 뭐? 네. 무슨 국정원? 제가 이제 그 국정원 불확실해? 불확지다, 비밀 요원이다 그런 소리를 막 그 당당하게 했어요. 자기가 무슨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라서 제가 제일 많이 있는 고소를 했거든. 공작금 받고 일한 거야? 나는 나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누구요? 스파이. 스파이는 영수증 청구를 안 해도 돼. 현찰박치다. 전 진짜 북한이 1,000원이라도 구경해봤으면 좋겠네. 북한이 간첩을 운영 못하는 게 이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는 오늘 방송하고 나니까 약간 좀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많이 알려질수록 좀 이제 그 영장 전담 재판부도 되게 부담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사실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민주당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사실 표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포 동의안을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란 정당 빼고 전부 다 합쳐서 이제 뭐 개혁신당 뭐 반대하는 애들 뭐 빼고 다 합쳐가지고 거의 한 180석, 190석에 가까운 체포 동의안을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석에 가까운 어떤 그 체포 동의안을 갖다가 이제 그리고 우리 그 소장님이 그리고 군인권센터가 얘기했던 그 이제 법리를 갖다가 수행을 했던 자에 대한 그 판단을 굉장히 미적거리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 계엄 해제 그 시도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를 침탈하려고 군사를 보냈던 거 플러스 더해서
이제 그 표결 행위를 엄연하게 방해했던 것도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 삼아서 이제 막 적극적으로 전화하고, 왜냐면 그날 윤석열이 여기저기 전화했었잖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네네네. 그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그 수행을, 아무래도 다른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윤석열이 직접 전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저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그 제2의 그 내란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의원이 아닌데 본청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날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장동혁 의원 그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참석했습니다. 근데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왜냐하면 아니 본인이 불법 계엄이라고 해서 계엄을 해제시켰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은 지금 저 정당에서 가장 정당성 있는 그러니까요. 의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추경 후보 나가라 그래도 돼. 어. 근데 왜 저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윤어게인으로 했죠. 돌변했죠. 그러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러면은 본인 금배지 날아가면은 누가 뭐 다시 붙여주나? 그러니까 다시 선거를 해도 뭐 당선된다고 생각하는데 출마가 불가능할 텐데. 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 계엄 해제를 안 했나?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당대표 때는 최측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동훈 씨의. 네. 그래서 그 뭐 추윤 갈등 때 뭐 돌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씨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오늘까지도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구속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아니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 얘기 못 들었나? 그걸 들었는데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무슨 글을 계속 올렸는지 아십니까? 이재명은 계엄할 거다고. 이재명 계엄한다고 계속 페북에 글 올리고 있잖아요. 왜? 몰라요. 몰라요. 나는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가 일어나면 일어났지. 그러니까요. 그 뭔 소리를 하는지. 그래서 지금 뭐 재판을 안 받으려고 계엄을 할 거다라는 그거를 윤석열이 총사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런 소리를 하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런 얘기는 지인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소리를 자기 귀로도 듣고도 그런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 반대를 한다라는 글,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할 거라는 글, 뭐 그따위 글만 이제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냥 젊은 사람이 윤석열과 단절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명분이 다 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도 왜 저렇게 늪에서 못 빠져나오나.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2017년에 이미 계엄을 한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DNA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시에는 박근혜가 이제 탄핵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핵이 이제 기각됐을 때, 이제 인용됐을 때, 이렇게 파면이 됐을 때,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계엄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 이제 여기 한교안도 사실은 그때 수사받다 말았어. 네. 한교안이 노만석이 안 한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오. 한교안이 이제 이런 거죠. 계엄 준비 단계가 있는데 계엄 선포 필요성의 평가를 지네들이 해. 공권력 붕괴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혼란해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행자부 등 여타 정부 부처에서 군 개입 요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근데 이때 NSC 의장이 누구냐면 한교안이에요. 네, 그렇죠. 누구냐, 박근혜가 탄핵됐으니까. 탄핵됐으니까. 그래서 NSC 의장이 한교안인데 그걸 몰랐다면은 바본 거고. 알았다면은 나쁜 놈인데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한다.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교안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건에 따르면. 근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옛날 같았으면 아까 그 문건 보여드렸잖아요. 네. 뭐 그 협의한 의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 누구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있긴 한데 네.
최모 의원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수사가 안 됐어요. 안 됐군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짤없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전화한 것도 있고 해서 부인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근데 저는 참 그 당시에 저도 이제 2017년 대선 때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직접 어떤 당 지도부로서 있었으니까 참 그때 당시에 참 황교안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실 권한 대행으로서 그 대선 관리는 잘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충분히 이제 이런 기모사, 이런 계엄 이런 것들도 솔직히 시도할 법도 했었는데 절제를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탄핵을 받아들여서 대선 관리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나쁜 황교안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평가는 했었단 말이죠, 기존에는. 근데 지금 왜 저렇게 유튜버처럼 돼가지고 내란 선동을 하고 그것도 자기가 또 중심이 되는 내란이면 말도 안 해요. 근데 정 상관없는 윤석열 저 따까리처럼 저 윤호긴 그거에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참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사실상 한교안은 2017년 계엄 문건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돼요.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뭐 노만석 검찰이 다 말아먹은 거라서. 근데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검 차장이 또 다시 노만석 그 당시 이 사건 말아먹는데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했잖아요. 노만석이 그때 그 사차장 밑에 이노공 밑에 노만석이 있었는데. 소름.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럼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내란 특검 수사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성재 그 전 법무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이제 강력하게 오늘 암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더 수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지금 내란 당시보다 내란 이후에 홍장원 그 전 차장에 대해서 1차장에 대해서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 이 CCTV를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한 것을 국민의힘 이제 국민의힘 보좌진들과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어떤 그 비서진들이 이제 통화를 하고 연락했던 그런 정황을 발견해서 오히려 그냥 정치 중립 위반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박성재의 영장 재청구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사실 그냥 기소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그 박성재 영장 재청구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내란 개입에 검찰이 이제 검찰 수뇌부들이 개입됐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가름하는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판단하는 건 법외적 판단을 좀 네. 해보자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뭐 구속영장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광범위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영장 재청구가 분명히 요구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당시 그 수감 시설을 다 비우려고 했고 맞습니다. 의원들 납치 감금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고 국외로 이제 도주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국외 도주라는 것은 망명해서 그 뭐 임시정부 같은 걸 구성해서 해외에서 투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 정부의 이제 정통성에 흠집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검사들을 계엄사령부에 이제 파견해서 맞습니다. 그 포고령 위반 조치한 사람들에 대한 기소를 그 일반 법원 넘어오는 거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다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죠. 근데 핵심이 이거예요. 조은석 특검이 공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네. 정확하게는요. 특검은 공소 제기 권한이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특검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조은석 특검도 검사 출신이고 조은석 특검이 그런 고려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하고 사이에서 뭐 내 알 바 아니기 때문에 박성재 따위야 그냥 구속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당시에
검사들을 지휘했던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란 특검에 있는 검사들의 네.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어찌되었건 이 계엄에 윤의 측근들인 검사들이 계엄 사령부에 파견돼서 맞습니다. 계엄 임무를 그러니까 즉 그 내란에 협조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손으로 이제 이 박성재를 잡아쳐넣기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 안에서 그 실행력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뭐지 당시에 사실 지금 내란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이 사실 초반에 이제 그 박세현 서울 고검장이 지휘했던 그 검찰 특수본 특수본에 사람들이, 이제 예. 네. 네. 검사들이 다 이제 파견을 갔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이제 그 특수본 차리라는 그 과정도 사실 박성재와 어떤 그 교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 자기가 자기 수사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그 각각 그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은 내란 특수본을 만들고 그 경찰은 국수본을 중심으로 특수단을 맞습니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 수장들을 다 체포했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검찰은 자기 수장들을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찰 해체에 대해서 별로 반대를 안 한 이유는 저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박성재를 빨리 번제 제물로 맞춰야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곤 해야 여기 되는데 있습니다. 그걸 안 통돼지 잡듯이. 그걸 안 해. 그래놓고는 무슨 정의의 사도인 마냥 삼특검 안에서 태업이나 하고 있고 겐세이 놓고 준법 투쟁한다고 있잖아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땡 하고 하루 퇴근한 준법 투쟁했대. 아 진짜요? 그래서 내가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범생이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그러니까 세게 박으려면 박든지. 내 말이. 아 진짜 가오 떨어져. 네, 그러니까 경찰에 지금 뭐 이게 지금 검찰 해체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이 검찰하고 경찰하고 사람 국민들이 놓고 봤을 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찰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사들이 자기 존재감을 보여주려면 결국은 이 수사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삼특검 안에서.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뭘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내란 재판 우리 모니터링하는 거 제가 다 이제 일일이 보고 하지만 네. 아직도 잡아쳐넣어야 될 사람들이 수두룩백백인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느낌인데 그쵸? 엮어놓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원래 과거의 어떤 특검의 어떤 그 심지어 그 박근혜 때 윤석열 특검 이제 박영수 특검 산하 이제 수사팀장 윤석열이었잖아요. 그때는 거의 잡돌이 하듯이 그냥 일단 때로 밀어놓고 다 때로 이제 묶어놓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지금은 다 너무 정중해. 그렇지 않나요? 그 왜 저기 누구 앞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이 그렇게 강하게 강조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저는 참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참 이율 그- 배반적이죠. 네, 너무 좀 역겹다. 좀 역겨워요. 뭐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본인들이 엘리트이기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잘나서 그래. 예.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영장 재청구 저는 사실 영장 재청구가 박성재가 먼저일 줄 알았어요. 주경 원내대표보다. 원래 네. 태어나는 데는 차례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 저는 근데 박성재가 먼저 들어갈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번에 제가 이제 그 나름 제 그 약간 그 닉네임이 있어요. 제 닉네임이 조스트라다무스거든요. 조스트라다무스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순서를 정했어요. 그 당시에 윤석열 간다. 그리고 다음에 김건희가 간다. 그 다음에 누가 간다? 이제 권성동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나랑 순서가 좀 다르구나. 네. 나는 군인들이 그 군인들이 있으니까. 있으니까는 저는 이제 그 대외적인 이제 그 민간인들 기준으로 했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윤석열, 김건희까지는 잘 왔는데 한덕수가 먼저 영장 청구가 되고 권성동 영장 청구가 뒤에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은 다음이 권성동인데 왜 한덕수가 청구가 됐을까 했더니만 기각이 된 거예요. 한덕수가. 그래서 제 이번에도 왠지 한덕수가 법정 구속이든 구속이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순서상 권성동이 먼저 들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덕수는 12월 달에 선고 나기 때문에 그때 법정 구속을 구속을 시킬 거예요, 반드시. 네. 그러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되는데 네. 요는 이제 그러면 최상목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냐. 네. 그래서 이게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수사가 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법제처장 했던 사람 누구죠? 이완규. 이완규. 나 이완용이라고 할 뻔했어. 뭐 비슷하죠. 네, 이완규. 네. 이완규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수사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탄핵 정국 당시,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그 123일 동안 그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 봅시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구속 취소가 3월 초순에 됐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파면이다라고 얘기했고 늦어도 3월 중순, 뭐 늦어도 3월 말에는 선고가 3월 말 전까지는 맞습니다. 선고가 셋째 주, 둘째 주에 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저 그때도 막 예고 방송도 했어요. 왜냐하면 4월 중순이 임기 만료예요, 두 분이. 문영배 맞아요. 소장 이미선 이 두 분이 임기 만료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헌재에서 선고를 못 하고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람들이 와서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뒤집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임기 만료까지 탄핵 선고를 늦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윤석열이 석방이 된 것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위원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헌재의 파면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가 그때부터 갑자기 각하를 한다는 막 이상하게 뭐, 균열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까지 4대 막 4라는 나와서 그 뭐 누구예요? 머리 별로 없는 사람 누구지? 재판관이 그렇게 막 신문을 잘하더니 네. 막 뭐 3명이 반대한다는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는 정영석 몰라. 하여튼 뭐 기억도 안 나.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한덕수도 날아갔을 때고 최상목이 그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완규랑 그 누구랑 헌재 재판관 시키려고 준비하고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내란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왜 수사를 안 해?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완규는 안가 해동도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다. 안과 해동도 사실 거기서부터 많은 것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완규 그러니까 보세요. 임성근 변호인하고 있잖아. 네. 내가 봤을 때는 변호인 잘못 선임한 것 같은데. 뭐는 먹끼리 뭉친다고. 딱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미진하다. 그러니까 최상목도 빨리 수사해야 된다. 이완규도 수사해야 된다. 왜?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도 사실은 내란 공범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도 저는 굉장히 미진하다. 네. 왜냐? 검사들이 안 하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박성재가 계엄 해제 후에 어떤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느냐 하면은 이제 검찰 특갈비 삭감 네. 그리고 검사 탄핵 이런 것들을 이제 이 계엄의 명분을 이제 만든 그런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제 그 손준성 씨가 고발사주 손준성 재판이 1심이 유죄가 나왔어요. 1심에서 이제 그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이 나왔고 2심이 법정 구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는. 모르죠. 왜 안 하는 거야? 일단은 그때는 안 했어요. 그래서 난 이런 게 참 있잖아. 문제라고 생각해. 빵 하나 훔친 사람은 법정 구속시키고
그런 중죄를 지은 검사란 이유로 네. 법정 구속을 안 시키는 건 이게 법 앞에 어떻게 평등해?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의심되는 것이 뭐냐면 이 9월 말에 원래 2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하루 전날 취소가 된 거예요. 선고 취소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이것도 유죄인가? 하고 우리는 좀 기대를 했죠. 근데 그래서 11월 1일 날인가? 그때 이제 다시 재선고 기일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때 하는구나 했는데 또 하루 전날 오후에 또 선고 취소를 또 한 거예요. 2번이나 선고 취소가 있는 거예요. 이례적인데요? 이례적이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12월 3일 날 개엄을 하고 그 주 금요일 12월 6일 날 갑자기 선고를 2, 3일 전에 잡더니 그때 그냥 선고를 해버린 거예요. 무죄로. 근데 그날 당일날 윤석열이 손준성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 기록이 포렌식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12월 5일 날 지금 그 12월 4일 날 이제 계엄을 이제 해제하고 난 다음에 4, 5일 사이에 이 박성재가 검사 탄핵이 그 어떤 계엄의 이유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합쳐졌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상고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딱 이재명 재판 일주일 전에 무죄 확정을 내고 그냥 다음날 그 다음 주에 파기환송을 해버린 거예요, 이재명.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2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네. 그 무죄 준 사람이 손준성 무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판단은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근데 그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게 이제 네. 그 합리성을 갖춰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판사라는 사람이 네. 일관되게 그 판결을 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여다봐야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에게 줬을 수도 있다. 고발장을 이러고 무죄를 줬어요. 다 했는데 착수행위를 다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너무 이제 고발 사주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계엄으로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면 징계는 했어요? 징계도 비위험이 없으므로 요번에 그 관본권 띠지처럼 감찰을 없으므로 그러면 안 돼. 그렇게 간 거예요 이 사건이. 네,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람 중사 사망 사건에 네. 그 2차 가해에 해당되는 법무실장 전익수 장군에 대한 항소심 강등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어요. 네. 쿠데타 이후에 장군이 대령으로 강등된 거는 처음인데 이 선고에 대해서 이제 1심은 kum검사한테 전화해서 압력 행사하고 이해람 중사 가해자에 대한 영장 실시심사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공군 법무실장은 그 강등 처분이 마땅하다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그 형사재판에서도 그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LKB 대표 변호사까지 붙어가지고 방어를 했는데 재판부가 4개의 징계, 3개가 인정된 것 중에 2개 날리고 하나를 어떻게 했냐면 혹을 하나 더 붙였어. 뭐라? 이건 강등이 아니라 해임 파면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판사는요 어떤 유죄에 대한 부분을 선고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네. 그냥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재판을 AI한테 다 맡기면 되는 거지. 뭐냐 하면 정황상 판단 같은 것들을 증거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그 행위 자체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한 행동까지 옹호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판결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손준성이 무죄면 이 법리에 따라서 무죄지만 이러이러이랑 그 행위들을 한 것들은 다 인정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신랄하게 비난을 해야지.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로서 실제 진실을 파헤쳐야 돼. 공익의 대변인이 네, 그런 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는 걸 남겨야죠. 아유, 그걸 남겨야 네. 손준성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이 나쁘다는 거야. 아니 기소 중인데 그 혐의 인정돼서 이제 기소 중인데 이제 그 비위 혐의 없음으로 이제 그 저한테 처분서가 날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다 연결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판단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태용 법을 국정원장. 책으로 배워서 그래. 법을 책으로 배우면 책상물림들이 판결하면 다 이래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답만만 보고 살아서 그래. 쓴맛도 보고 인생에서 국민들이 밑바닥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모르니까 지가 무슨 법대에 앉아 있으니까 신인인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요즘 나 법정 가면 이상하게 판결하면 소리 질러 거기서 판결 개판으로 하면 저 소리 질러 판사한테 그리고 감시하세요 그래. 그럼 판사가 뭐 어리둥절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러니까 난리를 피우는 게 아니라 판결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항의해요. 판사 말을 못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럼 본인이 판결했으면 양심에 따라서 판결했다며. 네.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심. 그러면은 본인이 판결한 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 설명을 해야지. 그렇죠.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에 소란 행위를 하면 감치하세요 그래 내가. 또 감치 재판 못해. 아니 한 며칠 들어가서 좀 편하게 좀 쉬려고 좀 했더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의심 가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란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뭐 직무유기라든지 정치관여 금지 위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국무위원들이랑 달리 직접적인 내란 혐의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하루 전날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다고 했었어요. 그 하루 전날. 네네. 그래서 출장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네네.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윤석열이 이제 쿠데타를 해서 이제 친위 쿠데타로 사실상 이제 새롭게 정부를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임기를. 그런 취지로 임기를 새로 시작하지는 않고 네. 정적을 제거한 상태에서 네. 이제 계엄을 선포하면 네. 계엄이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제, 거냐면 이제 기존의 어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정권을 수립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거랑- 싶은 거 아니에요. 출국 준비를 한 거는 네. 이제 불법 친위 구테타를 해서 했으니까. 야당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네. 방송국 장악하고 이랬으니까 미국한테 가서 승인을 승인 받으려고 네. 하는 그 의심하는 네,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 행위의 이제 대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제 하루 전날 이제 뭐 김건희랑 또 연락을 하고 뭐 이런저런 했는데 사실 왜냐면 이게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군단을 활용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어떤 그 군사 행위를 이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군에게도 통보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그 미국도 사실 어떤 한미 군사 동맹이나 여러 가지 협정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불법적인 뭐 군사 행위다 등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드시 어떤 그 합법적인 그 어떤 미국의 어떤 승인 그때 전두환 때도 그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쿠데타가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조태용 국정원장의 어떤 미국 출장 준비 행위는 사실상 쿠데타 이후에 그 승인 행위를 이제 하려는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수사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아마 못 갈 것 같고 네. 못 간 것 같고 네. 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있죠. 예를 들면 이 계엄을 준비할 때 소수 인원들만 알았잖아요. 네. 그 소수 인원만이 알 수밖에 없는 거는 미국의 이제 도감청, 미국 CIA의 도감청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거라서 맞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통보해야 될 한미연합 부사령관에게 미리 얘기하면 그게 이제 정보가 새니까 강신철 한미연합 부사령관한테는 이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12월 1일 날 그 점검 회의를 해요. 그 김용현이 대통령한테 관저에서 올라가서 지금 그 병력을 가용 병력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가용 병력이 뭐 3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 윤석열이 쫄아. 아, 너무 많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많은. 왜 그랬을까요? 왜 쫄았을까요? 일단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병력 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그런 거는 김용현한테 위임해야 돼요. 아 그래? 아 그러면 잘 알아서, 준비해봐라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많아 그래. 네. 지가 뭘 모르면 좀 입을 쳐닫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라고 하니까 뭐 그럼 5천으로 줄여보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너무 많대. 그러니까 3천이 아마 이제 동원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망하려고 하니까 아니 망할 집안은 뭘 해도 안 돼. 맞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는 있죠. 그거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군 병력 동원은 하고 위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구테타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기존 구테타는 정권을 찬탈할 목적이 있잖아. 네. 정권을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찬탈할 권력이 없어.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는 정적 제거밖에 없다. 오직 야당 대표 정적 제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치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이미 약간 예견되어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는 당사자가 구테타를 일으켰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적극적일 수가 없어. 전두환하고 노태우는 목숨 건 거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치. 그래 장태환이 전화해가지고 이 새끼들 거기 다 있어. 내 탱크 몰고 가서 머리를 다 부셔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장태환한테 내가 당하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실패하면. 정병주 특전사령한테 당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끌려가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개죽음인 거죠. 그러면 죽냐 사냐 이게 있는데 윤석열이 죽냐 사냐를 안 했어. 자기도 그러면 난 그게 제일 괘씸해. 그러니까 보세요. 한동훈을 데려와서 저는 되게 어떤 게 괘씸하냐면 이제 남의 목숨을 뺏으려고 할 정도의 어떤 권력을 이렇게 틀어쥐겠다라는 그 각오를 섰는 놈들이 지 목숨 내놓으려고는 각오를 안 하고 이 짓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 진정성이 없어. 뭘 해도 다 진정성이 없는 거야. 나는 윤석열이 망한 이유, 김건희가 망한 거는 재물 욕심 많고 탐욕만 있고. 그러니까 재물 욕심도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뭘 하나 걸어야지. 대충 전화해가지고 윽박 지르면 끝난다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론하고 있고 박종훈들은 감옥 보내려고 하니까는 망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뭘 하나 진정성 있게 안 하기 때문에 김용희 같은 애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김용희 그러잖아. 상호 나 이제 어떡하냐고. 상호 나 이제 어떡해. 지금 말이야 말밥이야. 차라리 나한테 전화해서 어떡하게 물어보면 내가 좀 방법을 알려줬지. 아 진짜요? 근데 김용은 나한테 전화 못하지.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군인권센터 때문에 네. 사성장군 못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중과 부적이었다. 이따위 얘기들이 결국은 윤석열이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김태효도 이제- 봐. 최상병 특권 가가지고 불려가니까 그 전까지는 아니라고 하다가 다 불잖아. 예. 저는 그 끝이 너무 비겁한 것도 나는 정말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 군인들의 쿠데타는 약간 좀 어떤 각오도 서 있고 하면 안 되지만 그 어떤 그 자기 목숨을 걸겠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약간 탐관오리도 아니고 뭔가 너무 비겁하고 그다음 너무 짜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짜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번 주간에 좀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란 재판을 이제 아까는 내란 특검에 대한 수사 상황을 살펴봤고 이제 이번 주에 발생했던 내란 재판 상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란 재판은 어떤 중요한 사안들이 있었던 거죠? 이번 주 내란 재판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가장 이제 앞권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인 출석에 따른 이제 법정 진술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맥 파티, 국군에 날 때 소맥 파티 이런 것들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어떻게 다 보셨어요? 뭐 대충 봤고요. 네. 그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나온다니까 이제 이거 방어하려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폭탄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안 나오는 게 맞았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건드려서 더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 아니면은 그 되게 이제 벌집 건드렸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그렇죠. 벌집 건드려서 이제 된통 당한 건데 네. 연 이틀 당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대통령하고 이제 소맥 파티 했다는 것도 네. 한 거지만 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 이 말까지 안 하려고 이거 했는데 맞습니다. 네. 한동훈 끌고 와서 총으로 내가 쏴 죽인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한동훈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는 더 웃긴 거는 뭐 국민의힘 누구라면서 TV에 나와가지고는 아니 뭐 우리끼리 그 친하면은 할 수 있는 농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요 이런 겁니다. 그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다 이 얘기는요 경호처에 총이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연결해야 되냐면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윤석열이 국회 방문한다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네, 맞습니다. 그 계획이 뭔지 아시잖아요. 어떤 거였을까요? 가서 난사? 총기 난사? 경호원들 데려가 가지고는 작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간과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에는 중화기가 있어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왜 소맥 파티부터 얘기를 했었냐면 사실 이제 술 처먹고 이제 그 직무 안 보고 제대로 출근 안 하고 뭐 이런 그 정말 그 썰처럼 많이 돌던 것들이 사실 굉장히 팩트였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또 실토를 한 거죠 자기 입으로. 근데 저는 이런 자세로 이렇게 자세에서 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계란말이를 자기 일가 만든 거다. 뭐 이러면서 그거 막 먹고 소맥 오자마자 소맥을 돌렸는데 뭐 그거 김치도 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따로 사다가 2층 뭐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소리 제정신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돌려서 막 그런 뭐 쏴줘 그러니까 뭐 이런 막 그 계엄 같은 얘기 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 않냐 이런 일단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제가 느끼는 건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결에 이제 이 사람의 됨됨이를 좀 보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어떻게든 군 사령관들이고 네. 뭐 야전에서 장군이지만 국군의 날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국군의 날 행사를 하면 동원된 장병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와요. 연습을 굉장히 오래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식 훈련을 계속 하기 때문에 네. 10월 1일 전에 하면 날이 더울 때 합니다. 그렇죠. 9월달이지만 그러면은 먹는 거나 자는 곳을 잘 해주지 않아서 민원 전화가 많이 와요. 네. 전후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지금 장군들 모아놓고 김치 줄 일이 아니라 국군의 날 행사에 동원된 장병들을 격려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 훈련 그 국군의 날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한 군인들한테 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온 김치나 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계란말이 먹고 싶겠어? 아니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옷차림이 어떻게 됐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는 이제 그 곽종근 사령관도 빡친 거지. 빡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있다가 새끼가 내가 지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당신이 이랬어요. 네. 당신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윤석열 때문에 인생 다 쫑난 거예요. 맞췄죠. 30년 곽종근 가까이 군 생활을 했는 모든 명예를 다 끝장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자기 죄가 경하게 나도 그 감경이 그러니까는 뭐냐면 정상 참작이 돼서 형이 굉장히 뭐 이렇게 가중하지 않게 나와도요 집행유예만 나와도 본인은 연금이 다 박탈돼요. 그리고 군생활 이 장군이었던 적이 없이 제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생을 군에서 병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군인인 적이 없던 거예요. 제적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전체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령관들하고 군인들하고는 다른 군인들은 지금 다 나는 죄가 없어라고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모욕 준 거예요. 그렇죠. 그날 저는 그 모욕감을 너무 한 군인을 느꼈어요. 모욕 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공자 맹자님 말인데 진짜. 그 이 어떤 장수를 굴복시켜도 그 사람의 뜻은 꺾을 수 없다라는 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어떤 장수를 포로로 잡아도 모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자기 부하를 모욕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본인이 한때는 국군 통수권자였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를 모욕 주는 이런 통수권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댐댐이가 안 된 거야. 벌써부터. 그리고 이제 그 곽종군 사령관이 이제 그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러면 당신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는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라고 하면 당신이 총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그 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지기현 재판장은 여기 일부 정치인이 누구냐고 더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그래요. 원래 안 합니까? 관심이 없어요? 안물 안궁. 이 사람은 학대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얘기 나오니까 화들짝 놀랐겠네요. 뭐 더 안 물어보고 싶지. 예,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기서 리스트가 또 나오면 네. 그게 또 다시 회자될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는 싫은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기현 재판장은 네. 재판부로서의 어떤 그 재판을 그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네. 지기현 재판장도 문제지만은요. 배석 판사들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석 판사들도 왜냐하면 질문할 법한데. 아니 왜냐하면 재판장이 있고 둘 중 하나가 주심입니다. 주심. 맞습니다. 주심 또 이제 판결문 적는. 주심 판사가 판결문 적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심 판사가 유죄 준다라고 우기면 재판장도 어떻게 못 하는 겁니다. 합의부니까요. 네. 여기 주심 판사들이 안 물어봐. 그러니까 배석 저는- 판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약간 지기현 때문에 근데 또 아니 이제 여기 봐요. 저기 한덕수 할 때 보세요. 네. 어떻게 하냐. 그 주심 판사가 모니터가 이렇게 모니터 이만큼 있는데 크죠?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얼굴 내밀고는 국무위원인데 왜 그 개헌 반대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손준성 재판 때도 이렇게 주심 판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증언 나갈 때 보더니만은 계속 질문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궁금한 게 있고 판결문은 내가 쓰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물어볼 질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니까 질문할 거 있냐고 이렇게 해서 물어. 무배심하고 자배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얘들은 뭐 궁금한 것도 없나 봐. 그래서 얘들은 세트로 문제예요. 예. 그 배석 판사들도 네. 그 거의 몸빼석이라고 하지. 몸빼석. 그러니까는 몸빼석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개비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는 재판부 자체가 통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재판장만 근데 문제가 있는 사실 거예요. 그 지기현 재판부에서 사실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제 사실 보강을 했던 재판부 아닙니까? 뭔 보강을 했다는 거지? 아닌가? 그때 이제 네. 몰라요. 뭘 보강했는지 아무도 아무 의미 없는 얘기야. 우리 사법 체계에서 그런 건 없어. 다 말장난이에요. 서울 고법원장, 서울 중앙지법원장 다 말장난이에요. 얘들은 다 어떡하면 좋나. 나중에 그 작살내야 될 인간들이에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렇군요. 나와가지고 뭐 법사위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아저씨들 얘기 못 들어서 뭐하게. 얼굴색이 조금 붉어지신 것 같은데 조금 내가 화가 나죠. 왜냐하면 네. 법정 경위들이 네. 얼마나 형편없는지. 형편없게 법원을 운영하는지를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서울 고법원장이 그 법원 경위들 불법적인 거 사주시키고 하는데 네.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수를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덕수 재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진관 재판장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이런 그 열받는 재판이 아니라 그래도 아니,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 네. 그 서울 고등법원장이 네. 법사위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론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김대용 처지른 고등법원장.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말을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를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말을 잘못한 것 네. 같아. 본인이 하고 싶은 좀 욕구를 애써 숨기고. 희망을 얘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조희대의 가신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예. 빨리 조희대 탄핵시켜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는 굉장히 오늘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오늘 사실 등인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나오기로 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재판 증인으로 소환이 됐으나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락 두절로 재판에 송달도 안 받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는 이제 안 받는 건데 네. 공시송달은 뭐 나중에 하겠죠. 근데 네. 문제는 저기 이상민은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재판장이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고 부과를 했습니까?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제 구인을 이제 강제 구인 이제 되나요? 끌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에도 안 나오면 네. 또 500만 원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올 때마다. 안 나올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민이 오늘 500만 원 안 물고 싶으면 재판 끝나기 전에 나왔으면 돼요. 근데 안 나왔다는 거지. 네. 그러면은 지금 구인영장 그러면은 최상목은 왜 연락 두절이고 이상민은 왜 구인영장을 발부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최상목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면 재판에서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서 이제 발언하지 않았어요. 진술을 했는데 본인이 사과했잖아요. 네. 못 막아서 죄송하다고. 네. 근데 최상목은 지금 다른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한덕수가 탄핵됐을 때 대행을 했잖아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본인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증인은 자기 형사 소추 가능성이 있으면 진술 거부해도 되거든요. 근데 차라리 나와서 거부를 하는 게 모양이 낫지 않나요? 아니죠. 나와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부하게 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저 새끼는 왜 수사 안 하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잊혀지고 싶어서? 그렇지. 본인은 사라지고 싶어. 안 돼. 나는 안 돼. 난 감옥 갈 수 없어. 내가 덕수 옆에서 그 고생한 것도 모자라서 내가 윤석열 옆에 감옥에 갈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약간 그 무금 처리됐던 이 그 CCTV에서는 약간 많이 이제 액션적으로 이렇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 많이 잡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항의를 했다는 뭐 한 전 총리에게 항의하는 듯한 그 장면들이 오늘 CCTV 대통령실 CCTV에서 뭐 여러 재생이 됐다라고 하고. 근데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네. 본인이 권한 대행을 할 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날 당일날은 그렇게 어떤 당혹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그 이후에 한덕수의 어떤 그 권한대행 기간 플러스 자기의 권한대행 기간에 악착같이 그 윤석열 정권 지키고자 같이 했었잖아요. 그 알박기 인사의 주체예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수사예요. 경찰도 인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들 박현수 경찰국장을 서울 경찰청 직무대리로 치안정감 승진시킨 게 이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인간이 그럼 누구한테서 사주를 받고 경찰 인사를 했냐고요.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옥중 인사를 하는데 본인이 대행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그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죠? 그 헌법재판관들 그 임명을 이제 뭐 하는 그런 짓을 그리고 했었고. 한덕수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마은혁 마은혁.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안 했죠. 그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정상적인 그 헌법이 통용된 국가면 네. 최상목도 사실은 잡아가야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진관 그 재판장 심리로 얘기를 했고 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 출석을 했습니다. 증인 출석을 해서 당시 이제 열린 그 국무회의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최상목 부총리는 왜 그 비상계엄 반대 안 했냐,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상민 장관한테다가는 원래 당신은 예스맨이니까 노 안 했겠지,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전 총리가 조태열 그 외교부 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가라고 이제 실질적인 요건에 동의하느냐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태열 전 장관이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조태열 장관 말이 잘못됐다라고 어폐가 있다라고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태열 장관이 무슨 어폐냐, 요건도 하나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요건 아무것도 안 갖추고 뭐 이게 무슨 국무회의냐라고 하면서 10사람은 의견 개진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기만 했는데 무슨 이게 국무회의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태열 장관은 이제 좀 나름 이제 최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조태열 장관은 지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일관되게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아마 이제 국무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 일부 흘러 당시 나왔는 게 조태열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제 이런 겁니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무위원들 중에 굉장히 필요 없는 국무위원들이 있어요. 맞아요. 거수기로. 여기에 그 중에 외교부 장관도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냥 주요 외교 사절들에게 해명만 하면 되는 네. 거라서 별 역할이 없고 그 송미령 농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계엄하면은 뭐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하게 되면 핵심적인 국무위원은 1. 국방부 장관, 2. 경찰력을 통제하는 행안부 장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네. 문제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도 설득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송미령 장관이 자기가 그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성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국토부 장관 박상우는 왔어요. 오늘 그 증인으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완전 뒷목 잡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도 어떤 피해자다.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죠? 토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자리에 앉고 나자마자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앉는데 갑자기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인데 이건 그렇게 전혀 상상 못했다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안이 벙벙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재판장이 여쭈시니까 어떻게 대답했냐? 뭐 토론하거나 선택 여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재판장이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따위로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 뭐 물론 이제 그따위로는 표현 안 했겠지만. 그러니까 임자 잘못 만난 게 이제 이런 거죠. 박상우 장관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요거 들으셔야 돼.
이렇게 법적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재판장이 지적을 하니까 여기서 뒷목을 잡습니다.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엄이 발생해서 검찰에서 2번 조사나 받고 변호사비를 지르면서 법정에 나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다. 이때 얘기를 했어요. 장관을 할 이런 사람들이 장관을 했으니까는 그동안 국토부도 그따위. 변호사비 얼마 줬을까? 그러니까요. 변호사비 한 어. 1억 줬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5천에서 1억 나오고.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방구해 정말. 네, 저 재판장이 그러니까는 점점 막 이렇게 쳐다보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박상우 장관이 당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나 여기서 반대하면 저 총살당하나? 군인한테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뭐 벙커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 생각은 그럼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해야지. 차라리 예. 차라리 오히려 감금이나 반대를 했다가는 어떤 무력 행위를 당할까봐 겁이 그쵸. 났다. 두 번째, 어. 그 말이 맞으려면 본인이 응. 사의 표명을 했어야죠. 그렇죠. 계엄이 터지고, 숨도 안 쉬고 있다가. 그러니까 계엄이 터지고 그 빨리 있잖아요. 그 범죄 현장에서 이탈해야지. 예.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 범죄가 벌어지면 그 사람과 공범이 안 되려면 빨리 범죄 장소를 이탈해서 신고를 해야지. 여기 네. 현행범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내란범들이 불법을 했어요. 112에 전화하나요? 112에 전화하면 돼. 왜냐하면 그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증거력이 있어. 아 그렇죠. 네. 아니면 본인 정치인, 장관 정치인이니까 아니면 국회에다가 전화해도 되고. 사표를 써야지. 사표를. 나는 이러한 것에 동의한 바 없고 이 계엄은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난 내각의 일원을 국무위원회 일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고 사표 던져야지. 누구처럼? 그 법무부 감찰관 했던 뉴욕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나라 팔아먹자고 매국 행위를 해도 반대 못할 인간들이야. 아니 근데 저는 이 발언들이 진짜 약간 좀 숨어 있는 빌런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 나가고 변호사비 나와서 피해를 입었다 우리 국무위원들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 세태잖아. 어떤 마인드가 장착이 되면? 요즘 세태잖아. 아니 뭐냐면 근데 이 사람은 요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요즘 공무원들의 마인드라고요 이게. 뭐냐면 계엄군의 그러니까 그 계엄군도 아니지 정확하게 반란군이죠. 왜냐하면 계엄군 지정을 안 했으니까 출동했어. 모르고 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모르고 왔고 본인이 피해자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왔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 피해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숲을 보지 않고 네. 나무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근데 진짜로 숲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국무위원들 다 왜 이따위예요? 뭐 대통령 임명은 뭐 윤석열 근데 임명한 사람 다 저는 그 일관성 모양이지. 있다고 봐요. 윤석열 내각뿐만 아니라 윤석열 임명한 사람들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 내란 특검의 수사가 어디까지 됐는지 그리고 내란 재판이 이렇게 어디까지 이제 왔는지 이 정도가 됐으면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것처럼 보일까요? 아직 안 왔나요? 아니요, 클라이막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내란 특검이 수사를 다 뭐 경찰, 검찰에 대해 그러니까 경찰 57명 피의자 입건된 네. 지금 우리 관할의 마포경찰서장 그 김규현 변호사하고 배틀 떴던 인간이야. 국회 앞에서 그런 인간들이 버젓이 서울 시내 치안과 네. 경찰의 주요 임무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뭐 누구 하나 구속이 조사받았다. 됐어요.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군인들도 지금 내란에 가담했다라고 판단되는 김상현 이병 장례식 때문에 제가 지난주 못 왔잖아요. 네. 여기 군단장이 지가 군단장을 치르겠대. 어. 이 인간이 양구군청 밀고 들어가고 지시한 놈이에요. 그런 놈이 헬기 타고 막 넘어왔어. 네가 치른 장례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지금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군인들과 경찰 네. 그리고 많은 지금 그럼 이 숨어 있는 어, 그 내란 공범들이 곳곳에 알박기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종료가 될까요? 수사 기한이 있으니까 뭐 종료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이어서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도 이어서 하니까 네, 뭐 공수처도 한다고 뭐 그렇기도 하고 지금 방첩사는 살아남으려고 용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다 하나둘 먹히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네, 좀- 손을 봐야죠. 우리 숨어 있는 배트맨 같은 존재. 네, 우리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임태훈 소장님과 군인권센터나 여러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막 이렇게 화가 났다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제 저 방송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화 이제 그 7화 내란 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내란 속에 윤석열 총으로 쏴 죽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2024년 10월 이전부터 했다라는 이 주제로 오늘 그 내란 재판과 내란 수사를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예, 내란 특별 재판부 8화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손님을 좀 모시고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밝혀도 될까요? 뭐 나오시기로 하시지 않았어요, 부승찬 의원? 네, 다음 주는 이제 내란 사태와 이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 부승찬 의원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함께 방송으로 지금 국방위에서 열일 하고 계시죠. 뭐 이것도 네. 저 집어 던지시기도 네. 하고, 네, 많은 역할을 아니 뭐 해주셨죠. 굉장히 뭐 이렇게 화가 나죠. 왜냐하면 그 반성하지 않고 그 12.3을 내란이라고 칭하지도 않고 불법 계엄이라고 칭하지도 않는 군인들을 보면 화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 내란 특별재판부 8화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전용 상품을 만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또한 보험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보장이 돼 있는지 다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하고 즉시 비교 견적해 드리는 1644-1226 자신 있다 비교하라. 저희가 스픽스 애청자 전용 상품으로 만든 만큼 1644-1226을 전화 주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격려 그리고 혜택 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바닥에 앉으면 엉덩이에서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추운 계절이죠. 그럴 때는 깔아야 됩니다. 바로 전기 매트의 명가 1홀에서 매트 2종 세트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본 원목마루 매트인데요. 깔끔하고 세련된 원목마루 느낌 그대로 살렸고 탄소 열선이 따뜻함이 다릅니다. 이 정도면 뜨끈한 아랫목 온돌입니다. 자, 싱글 구성 한 세트가 28,900원, 더블 구성 두 세트가 무려 49,900원으로 7,900원의 할인 효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집안의 효자템이고요. 아랫목 온찜 매트입니다. 초절전 70W 전기세 절감은 기본이고 전자파 걱정이 없고 물 세탁까지 가능한 찜질방 가실 필요가 없는 그런 매트가 되겠습니다. 배송비가 당연히 포함이고, 자, 싱글 사이즈 44,900원, 더블 사이즈가 54,900원으로 해서 10,000원만 더해서 넉넉한 더블 사이즈가 좋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몰 어디를 찾아도 이 가격 없고 이번 겨울 뜨끈뜨끈한 1월 매트로 스픽스몰에서 준비하십시오.